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그 제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생활경제과장 김철국.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응매 노고가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 사등면 쪽에는 지금 성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파트가 있거든요. 경남 아너스비라고 예. 연결자연. 그거 말고 성포 그 면사무소 주위에도 그 선포까지. 예. 거기는 그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던가요? 현재는 거기는 중압간을 매설하기가 성포 그래 면 소재지 말씀하시는 예. 거니까 그쪽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걸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분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해요. 왜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 되노? 도시가 라인이 오는데 왜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부위가 지금 보면 아주동도 들어가고 다 저까지도 저 옥포까지 다 돼 있는 가는데 굳이 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데 왜 안 되나? 그래서 그런 걸 민원을 좀 얘기해서 보급률 좀 높이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거기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경남 에너지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110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사랑 상품권 판매 실적을 이래 운영 현황을 해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방 뉴스에서 고성에서 상품권 그 좀 변칙으로 하다가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제 사람들이던데 보네.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던데 거제는 지금 뭐 저희들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주동자 4명이 우리 거제 사람인데 주로 먼저 고성에서 일단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예, 주로 우리 20억 중에 16억이 뭐 우리 거제시 상품권이었거든요. 그 당시 18년 19년도 거제 사람 상품권 많이 풀릴 때 예, 그때 이루어진 행위인데 지금은 지주 판매가 상당히 축소됐고 예. 또 올해 물론 뭐 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200억으로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왜 축소를 하려고 하지? 모바일 선호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네. 물론 그 발행량은 그 올해 1,500억에서 내년 그 1,600억으로 100억 정도 발행을 하긴 합니다. 예. 모바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주로 하고 지루는 200억으로 줄일 예정이고 또 올해 그
우리가 7월 달에 그 상품권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네. 이상 거래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연속된 아, 일련 번호로 예. 구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즉시 환전을 하는 행위 같은 거는 바로 그 모니터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걸로 사례됩니다. 예, 뭐 상품권 많이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좀 변칙으로 해서 뭐 속된 말로 와리깡 해가지고 뭐 맞습니다. 사익을 챙기고 이래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의원님. 항상 이 민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항상 이렇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 111페이지 한번. 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이게 우리 그제시 시청 안에 있는 그 지원센터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유정훈 그쪽 센터입니까 이게? 예, 예. 센터장 한 명이고 그 팀은 직원 2명이. 예. 아. 한때 이 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뭐 중복되는 게 많다 해갖고 좀 이야기했던 이 센터가 그 예, 센터입니까? 맞습니다. 아. 어쨌든 뭐 연결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이번 12월 말까지가 예, 위탁 수탁 기간이 만료가 되고 예. 10월 달에 이제 새로 또 수탁자를 선정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고 내놨습니다. 내놨습니다. 예, 아.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또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 유찰되면은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이렇게 뭐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저기야. 예, 그러니까 예. 두 번 예. 유찰.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니? 지금 그 수탁 기간은 응모를 안 했고. 아, 안 했고요. 예, 예. 오. 그 팀들이 제법 잘 했다 그더만은.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원하는데 그 내부 사정으로 이번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113페이지 한번. 이게 제가 조금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있고 밑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아. 전 단계 예비입니다. 예, 3년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가기 전에 예, 예. 예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해서 실적이 좋으면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예, 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예, 형태입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해양 스포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문화예술 쪽은 거의 없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예. 어쨌든 그 기업이면은 좀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해양 스포츠는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 문화예술도 사실은 참 어렵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렵게 지금 이 운영을 해 나가는 팀들이 많다고 보고 일단 혹시라도 문화예술 쪽에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 그 문화예술 쪽으로 뭔가 서류를 낸다든지 이 어플라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을 하고 있는데 문화도 따지고 보면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쪽 센터가 다시 재계약을 하던 어떤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던 간에 그분들이 이제 요 전체를 관장을 합니까? 예, 뭐 육성하는데 뭐 예. 컨설팅도 하고. 이제 그 센터는 예.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또 관장을 하고. 예. 하여튼 어쨌든 문화예술, 스포츠 이쪽은 정말 우리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문화예술은 우리 자존심이고 스포츠는 우리 그 제시의 건강을 책임진다. 그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문화예술 스포츠에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물론 그 조건이 안 되는데 해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됐지만 그걸 정말 그 잘 준비를 해서 어떤 실적과 그다음에 어떤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된 팀들은 문화예술 스포츠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좀 장려를 좀 하면 좋겠다. 사회적 기업 혹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그 시장님께서도 그걸 또 바라고 계시는 부분이고 문화예술 스포츠 쪽에. 그다음에 115페이지. 이 신재생 에너지는 이거 뭡니까? 태양광 그거 내용입니까? 이게? 예,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 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신에너지는 뭐 수소라든지 수소 에너지 같은 거 말하고 그 뒤에 재생 이제- 에너지는 뭐 태양광, 태양광. 뒤에 이제 수소가 나오니까 수소 예. 나올 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예. 혹시 저 생활 경제니까 40년 넘었거나 이렇게 또 항구 그러니까 그쪽 옆에 이래 노후화된 이런 집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경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건 건축가 건축 쪽에서. 예, 건축이나 안 그러면 우리 복지 쪽. 121페이지 이제 안 그래도 수소 연료 전지. 야 이게 지금 727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그죠? 예. 요거 설명을 조금만 들어도 될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도시가스도 지금 이제 뭐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결론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세워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전기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기대 효과는 그 해당 마을 인근 하수 처리장 도시가스 공급 연료비 절감 인근 마을 발전기금 지원으로 주민 복지 향상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되겠네 그지? 이게 이제 그 도시가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도시가스 미유 공급 지역인 그 연초 오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걸 갖다 세웠을 때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지? 돈을 이마에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예. 어쨌든 보급을 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거 맞지? 예, 맞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그러면은 수익 창출이 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들 예, 입장에서는 그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 볼 거 없고.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좀 꼭 오비 마을 말고 해당 마을 말고 이게 거제시 전역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수혜 가구가 한 2만 세대가 넘습니다. 이거 하나 지금 하면은 9메가와트 이상 되거든요. 야, 예, 그 하나만으로도 이게 그 수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뭐 도시가스 뭐 저희들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 세미나도 해보고 설명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뭐 기존에 하던 가스 회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이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큰 배관이 지나가도 집까지 또 배관 설치하는 비용을 갖다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거제시 전역의 도시가스가 N이퀄 택시 그까지 지금 넘어와 있다고 거기까지 넘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동도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안 되거든요. 아주는 한 24년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제시 전 지역에 이 도시가스화가 되려 하면 뭐 시비가 들어가든 뭐 국비가 들어가든 뭐 도비가 들어가든 메인 도로에서 집집마다 그냥 무료로 이렇게 설치를 해줬을 때 무료로 설치를 해줘도 가스값이 그 기존에 쓰던 가스 회사들이 동결 시켜버리고 더 낮춰버리고 이래버리면은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거는 잘 좀 이렇게 생활경제과뿐 아니고 우리 지평부 전체, 시청 전체 그런 데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125페이지는 보니까 사업명이 고현동이네, 그지? 네. 고현동. 우리 아주동이 있으면 좋은데 고현동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주동도 뭐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예, 이거는 전통시장권이 되다 보니 그래 예. 됐습니다. 그 아주 아주동- 신도시가 돼가지고. 예, 그리고 아주동도 그 저 시장 하나를 좀 옛날에 그 저 아주 시장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좀 복원을 좀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우리 그 도시재생 전문가 우리 저 김정기 의원께서 저하고 서울에 정릉시장 답사까지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참 그 정릉은 그 왕릉 아닙니까 왕릉 그 지역이 왕릉이고 그래서 그 시장과 상가와 그다음에 거기를 또 메워가지고 일부는 위에 무대 공연장으로도 또 만들고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아주동에다가 조금 이렇게 아주동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그 별로 긍정적인 답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아주동도 뭐 좀 이렇게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은 뭐 저번에 설명을 아주 많이 들었고 이제 옥수시장은 그 야간 뭐 시장으로 우리 특화시키겠다, 그지? 예, 야시장으로 활성화할게요. 예,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바깥에 노점을 안으로 예. 반대를 안쪽으로 설치해가지고 또 유도를 하고 해서 그 야시장을 하게 되면 또 그 문화 행사도 좀 개최하고 해서 그쪽으로 조금 컨텐츠 예. 개발할 생각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옥수시장 옆에 그 저 아주 오래된 그 상가 예. 참 그 흉물이거든요, 흉물.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과별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그 보기 좋게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 그 젊은 친구들이 야간에 오게끔 해도 그 상가가 너무 지금 40년 뭐 거의 50년 가까이 이래 다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좀 그 처리락하면 좀 그렇고 그걸 좀 뭐 리모델링을 하다 아니면 밀고 새로 좀 뭔가를 우리 저 시에서 하던 그거 안 하면 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상가만이라도 좀 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능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하셔가지고 예. 그걸 뭐 옛날에 하도 그 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 우범적인 부분 때문에 뻘구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참 얼마나 그 4, 50년 동안 그 주위에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걸 한들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인 제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에 시장 그 아무리 좋게 꾸미고 하면 그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헛방입니다. 무조건 그거 어떻게 저 처리를 좀 하든지 그거를 좀 시에서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미안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미스터 김입니다. 김영규입니다. 네. 저는 먼저 그 공공 배달앱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관련은 민간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배달 플랫폼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민간 협력형입니다. 이 민간 협력형이라면 현재 지금 거제시 처음에 시작할 때 외식업 지부 그다음에 민간 앱 사고 운영사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같이 예, 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앱사에서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들어오고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하면은 우리 시는 홍보, 시민 홍보, 예, 그다음에 하고 거제사랑 상품권하고 상품권, 같이 예. 연결을 시키는 걸로. 예, 상품을 탑재를 해놓은 방식으로 됐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가맹자 수가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지금 가맹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공공 배달앱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 근거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해서 예, 맞습니다. 21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추진 경과를 보면 19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0년도에 이제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바로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21년도 9월부터 11월에 페이지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소비자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월 500명에 5,000원씩에서 1만 원 상품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상공인 위에서 보면은 지원 조례 개정이 21년도 12월입니다. 예, 예. 12월인데 9월하고 11월에 벌써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출시가 작년 그 3월 1일에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페이백 행사를 그 지원 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했던 경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12월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제4조 제6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보이는데 예. 9월부터 11월은 근거가 없는데 지원이 된 내용이 돼버리게 됩니다. 예. 지원 절차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어차피 앱사도 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있는데 개정 부분이 21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 공공 배달 앱에 한정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는 가능한 걸로 제 그 4조 6호에 보면 공공 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 거 아닙니까? 상품권 조례에도 또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주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이게 편의가 부족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확장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 가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배달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쪽을 뭐 치킨이고 뭐고 다 대부분이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그쪽은 가입을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뭐 확장성이 없다 보니 뭐 이게 그런 또 예, 편의성도 맞습니다. 예, 부족하고, 가맹점이 부족하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입이 정체되고 예, 예. 그러니까 열악한 웹 운영상 그 경영 애로로 인해 가지고 확장성이 없다. 예, 그리고 예, 민원 맞습니다. 처리가 안 된다. 예, 이렇게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공 배달 앱을 배달올 거제를 아는 사람만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 출시할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시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민간 앱에 경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산무 이렇게 해서 중개 수수료, 광고료, 입점료 제로 정책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이 민간 영역에 일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간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거 아니면은 이것은 일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거제시 전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점에 공감합니다. 그 이제 이달 20일로 협약 MOU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접고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책을 따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관련입니다. 수소 연료 발전소는 우리가 수소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와 열, 온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위험 가능성이 검토가 됐습니까? 위험 가능성이 주로 나오는 것은 원료로 쓰고 있는 수단인 수소는 가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스 상태에서는 밀도가 낮은 용도로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력, 온도 극한으로 변환시켜서 액체 저장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가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비용이 높고 또 부식도 있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연료전지 사용하는 촉매가 또 값이 그만큼 또 비싼 금속을 사용함으로써 일정 사용 후에 교체를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 전기 생산 비용보다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또 저 탄소 정책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서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는 이제 좋은 신재생 에너지가 되지만은 만에 하나 그 안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위험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이제 반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연초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민 동의를 구했고 또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내용은 고시가 됐습니까? 물론입니다. 또 대신 또 지역에 또 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그 특별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뭐 찬성을 했습니다. 발전기금 조성은 어떤 비용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 그 대상지역 특별 지원금을 10억 또 기본 지원금이 또 매년 또 2천만씩 하고 20년간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억 이상의 지원이 예. 됩니다. 예. 만에 하나 그 뭐 원활하게 모든 게 다 좋으면 좋지만은 그 위험 가능성에 그런 대비하는 뭐 지금 결정이 됐으면은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자료로 반드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시장 버스 전용 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4쪽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얼마가 들어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43억 원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버스 주차 4면, 장애인용 주차 1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상은 현재 뭐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또 뭐 많이 네. 규모가 버스 주차 4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버스 주차 3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장애인 주차 1면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제 문광 시장 사업단에서 운영을 예.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시장에서 밑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소매점 운영자로 지금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거를 지금 소매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만 그렇게 시켜 놓은 겁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지금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봤을 때 땅의 지분도 지금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또
또 해결을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다 시의지로 시의지로 안돼 있습니다. 예, 다 시의지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지분이 6대 4로 시의지는 40%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 지금 확인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분도 반드시 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용 방안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다. 다른데 주차 부족한 데가 너무 많은데 뭐 사실은 여기 운영 실적에 월 15대로 되어 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재고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중 일반 차 무료 개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간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제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전화를 받아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검토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들어가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재미는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 앞쪽에 좀 이상한 수치가 있어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과 소속입니까? 우리 과에서 예. 관리를 하는데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그 여러 과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공업용수 요금, 도시가스 요금, 예. 교통요금. 보면 연도별로 개최 횟수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22년도 한 번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집행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100만 원, 예. 105만 원, 105만 원 예, 잡혀 예, 있습니다. 인원이 그 전 시장님 포함해서 2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집행 예산이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 그 위원회 한 참석하면 수당이 한 7만 원 됩니다. 일회 할 때.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참석 수당이. 밑에 이제 다른 예산 집행들은 다 금액이 작은데 그 금액이 많아서 제가 한번 예, 예. 얘기를 합니다. 요 집행 내역을 나중에 제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금방 그 페이지에 김영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페이지 바로 밑에 99페이지 예. 보면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또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그 이 뭐 회의한 게 한 건도 없더라고요. 21년, 22년 예. 그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심의 안건이 없어서 이게 제했을 수도 있지만은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협의 기능 강화를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고요. 위원회 기능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또 소상공인의 지원 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게 관계되시는 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21년, 뭐 22년, 뭐 특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분들이 또 가장 뭐 힘들 때고 또 가장 회의가 필요한 시기인데 시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다. 그런 기회를 갖자고
심의위원회를 하자고 요구도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상생하고 기여하고 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그 전통시장 있죠. 예.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가 등록이 11개소가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11개소가 거제 고현시장, 신부시장, 옥수동 새시장, 옥포 중앙시장, 옥현 쇼핑타운, 장평 종합시장, 한라프라자, 회원프라자, 옥수시장, 옥포국제시장, 거제 면시장 이렇게 11곳입니다. 예. 그래서 전통시장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이렇게 전기시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결국은 재래시장인 거죠, 전통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도 우리 이 등록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전통시장하고 관계 없는 곳이 좀 몇 곳이 보입니다. 예, 예, 상가형 그래서 여기에 또 일단 등록을 했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또 유지 보수도 해줘야 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 번 등록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네. 그 시장의 기능을 못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으로서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 상가가 네. 좀 이용률이 저조하고 한데 이 경기 회복되면은 활성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전에도 활성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경기 좋을 때도 활성화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또 비어 있는 상가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또 이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을 잘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한두 곳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지 않나 지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안에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어류점만 있는 그런 곳이 전통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지. 하여튼 잘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언론에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고현 종합시장 주차장 월 평균 입출차 및 월 정기 주차 차량 수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보니까 올해 지금 총 주차 면수가 272면인데 111대가 지금 이렇게 정기 이렇게 월 그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반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거를 계속 보니까 어느 해는 이렇게 줄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월대 이게 주차가. 예. 예. 그래서 이거 월대를 하면 어차피 이게 사실은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직접 진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월대로 인해서 계속 이 유지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전체 면수의 한 40%가 되거든요. 월대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 이용객들 주차에 애로가 있다면은 월대를 좀 줄이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줄이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또 월대하고 있는 차량을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또 다 생업을 위해서 또 월대하는 거라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좀 예, 고민을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대웅 의원님께서 잠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예, 제가 이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어요.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이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예. 예,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이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걸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112개가 있는데 뭐 발굴도 발굴이지만은 기존 우리 또 선정된 등록돼 있는 네.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예. 좀 활성화하는 측면도 지금 강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활성을 해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12개라 하셨는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12일까지 예. 10월 12일 현재까지 117개 소더라고요. 또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11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 기업으로의 어떤 인정 전환에 혹시 이렇게 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안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조금 전에 이제 뭐 활성화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산보다는 지금은 기존 계속 기업들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뭐 우리가 또 발굴 육성도 네. 발굴도 하는데도 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기존 업체들 중에 지금 인정받고 나서 예. 거의 뭐 안 하는 그 활동을 안 하는 또 뭐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기업들도 조금 뭐 육성을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네. 예. 그 좀 전에 제가 117개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지원하고 이래 하는데 그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이 직원 두 두 명. 분인데 예. 직원 한 분이 특별히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량이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로 수탈받을 기관이 선정되면은 그때도 규모가 한 3명 정도로 센터장하고 지금 2명 정도로 뚫을 걸로 아는데 예. 업무량은 한번 예. 새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 같으면은 네. 충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민간 사무 위탁의 경우에는 90일 전에 또 실적을 공개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경제기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창업을 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센터를 조금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지금 뭐 1억 8천 네네. 정도로 내년에도 뭐 책정을 해놨는데 네네. 보고 뭐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또 아, 추경에 더 확보를 정해를 하든지 예, 과장님 해보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반드시 이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센터장의 경우에 다른 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도 그렇고 하여튼 그 일한 만큼 또 어떻게 좀
그런 것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매일 야근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좀 그런 게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9기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9기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가 지금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사회적 기업가. 안 그럼 뭐 예예 안 그럼 우리 예.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서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시간이 다 되네. 사회적경제팀장 이정화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팀장 이정화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가는 우리 자치단체, 우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네. 시사회적 경제팀이 육성하는 그런 가정은 아니고요. 네. 고용노동부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네. 우리 현재 중간 권역별로 중간 지원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사실 그 그거하고는 육성과 사업에 상관이 대해서는 없어요. 잘 네네. 그 모르겠습니다. 현황 사항은 잘 모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가 우리 사회적 기업가 육성이 또 우리 거제 인구 증가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잘 꼼꼼히 좀 살피셔가지고 그곳에 뭐가 더 필요한지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95페이지네. 예. 크게 보니까 상부기관 중앙이나 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예. 그 조치 결과에 그 중간에 경보 시설 보수 완료 일이 돼 있거든요. 예. 예, 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이제 고현 종합시장에 대해서 그 소방 시설 설치 현황을 받았거든요. 예. 그 보니까 총 화재 감지기가 86. 그 밑에 보면 무언식 화재 감지기가 왜 80, 또 밑에 무언식 감지기가 60, 이거는 뭡니까? 그 60개는 예. 그 옥수시장 이번에 이건 다른 설치한 시장. 겁니다. 예, 예. 예. 그게 아마 그 옥수시장이라고 좀 적어줘야 되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아마 제가 또 우리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화재 감지기가 한 번씩 이제 크게 비상벨이 울린답니다. 시장통 안에. 예. 그러면은 소방관을 부르면 뭐 별일 없다 하고 가고 이게 좀 심한 것 같는데 내가 한번 직원한테 한번 연락을 했어요. 이런 민원이 자꾸 와서. 근데 그 이제 한번 시설을 하려면 도경비로 해야 된다. 예, 우리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래서 만일에 도경비가 필요하면 예. 우리가 도경비를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시설을 다시 하든지 뭐 교체할 게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비상벨을 울릴 때마다 상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시에서는 안 받습니까? 그걸 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아케이드 쪽에 그 연기식 감지기가 있는데 그럼 그 그게 9개인데 그게 예. 우리 경비가 뭐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 시에서 해야 될 그 일입니까? 오작동이 나는데 빛 감지기로 예. 조만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예, 우리 예. 경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예산액은 뭐 산출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또 만나면 해서 그럼 도비가 들어갈 정도로 금액이 많으면 도비라도 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시비를 할 수 있으면 또 시비를 하고 또 예산이 없으면 또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민원이 오는데 시장에 손님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배를 울릴 때마다 상상해 보세요. 그게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과에는 그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전달이 많이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한 번 더 가장 신경 써주시고. 예, 예. 지금 120페이지. 국산 초등학교 통학로에 전선 지중화한다고 120페이지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뭐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뭐 전선 지중화를 잘 마무리한 게 고현동입니다. 고현동 앞에 두 곳에 했는데 늘 저도 그 옥포 사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국산 초등 앞에는 이제 국비가 빨리 지원되는 바람에 이제 우선순위로 학교 앞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옥포 사거리에도 해야 됩니다. 그 전선 지중화를 그리고 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이게 밑에 항우 계획에 보면 지중화 공사 착공, 공사 준공 1년 이내에 그 차이가 예, 예. 지금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1년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와, 압니다. 1년 어려워요. 예, 해보면 어렵고 또 뭐 한전에도 그 경비해야 되고 하다 보면 뭐 우리도 고연도 많이 그랬거든. 하다 보면 추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문제 생기고 하는데 뭐 빨리 학교 앞이니까 빨리 좀 해 1년 안에 또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연 124페이지입니다. 김영구 의원님께서 그 질문 잘 하셨는데 그 주차장에 이 보면 이것도 뭐 국비 따서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몇 년 전에 이거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는 대형버스 7대를 댈 수 있다. 이래가지고 7대도 그거는 못 들어간다. 그거는 인도도 있어야 되고 못 들어간다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대형버스가 월 15대가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그제 종합시장에 뭐 한 달 동안 대형버스가 15대를 거기에 대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거를 시스템을 어떻게 자동 시스템을 해서 그 인건비가 들 수 있으니 사람이 그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소형차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 알겠지? 예, 일반 차량도 일반 이용하고, 차량이 예. 그 해서 자동으로 하면 됩니다. 자동 기계만 사면 되니까. 예.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종합시장 거기에 저 안에 우게 2층, 3층, 1층 있는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월대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 박몽희 의원이 저리 했지만은 뭐 40% 정도 뭐 40대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1대. 40%. 그러니까 엄청 많는데 이 월대 하는 사람은 어차피 상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되면 저녁 갈 때 집에 갈 때 자기가 차를 몰고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공용 주차장으로 대형버스 하는 걸로 우리가 처음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실이 맞지 않으니 거기 우리 월대를 좀 근로각오로 해주고 상인들 그러면 우리 저 우리 공용 주차장에 시장 공용 주차장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가득 찼거나 아니면 아주 좁고 불편하고 해서 그런 생각은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래 대형 주차장 하기로 사실은 했고 국비를 땄는데 예. 그게 팽당 1,800만 원 줬어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고 고현 시내 민은 1호예요. 그제시도 아마 민원이 많을 건데 이걸 어떻게 과장님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안을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지. 그 놀리면 안 되고 그 뭐 거의 매일 전화 옵니다. 거의 이게 뭐 하는 거고 왜 우리 차도 못 되겠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우선은 단체 관광객을 그렇지 압니다. 예, 저도 찾아야 아는데. 되겠습니다. 예. 아는데 사실은 대형 버스가 불편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 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예.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라도 그 불편해도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실적이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125페이지 이 상권 르네상스 추진 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아봤거든요. 예. 예. 그리고 받아본 중에 거기 보면 백년 특화거리, 고연 백년 특화거리 이거 좀 설명해 주이소. 활성화 사업 계획에 아, 백년 그 예, 빛의 거리인데, 예. 예, 그 이제 우리 그 특화거리가 빛의 예, 거리입니까? 예, 그 사거리를 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동서로 이리 그 도로 우리 그 중앙로하고 예. 그런 쪽에 빛거리를 조성하는 거입니다. 그럼 멋지게 하겠네. 근데 백년이니까. 그게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 지난번 그 현장 평가 때 와가지고 예. 조금 이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시설을 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아케이드형으로 한다든지 뭐 봄도 이런 게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로 여건에 맞춰가지고 음.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힘들지만 다른 데 지사제 간다든가 다른 도시 가면 그곳에도 시설하기 힘들었을 텐데 예쁘게 많이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에 우리 의원들이 한 번씩 지적을 했는데 일회용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 영원히 거의 뭐 100년이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해서 예. 빛 색깔만 좀 바꾸도록 하면은 아마 좋은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고 중심지에 너무 빛이 없어서 좀 어둡고 하긴 합니다. 그 예. 빛을 주고 그 활성화 시키면 그 시민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또 상권도 상권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간에 이게 추진 사항 및 항후 계획에 이게 보면 8차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8차까지 회의를 할 때마다 지역구위원회는 저는 몰랐어요. 몰랐고 저도 또 상권이 있고 그런데 너무 몰라서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도 없었고 하고 난 뒤 알아요. 끝나고 나면 알아요. 그래서 과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시 위원들이 다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도 부족한 판에 지역구 위원을 왜 안 부릅니까? 왜 연락을 안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장 깜깜한 지금 것 같습니다. 오셨으니까 예. 이 담당들이 잘해야 됩니다. 왜 알겠습니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8번이나 하면서 아무 결과물도 없으면서 무슨 말인 거 알겠지?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기 공공 배달 앱에 관한 질문입니다. 90쪽에 지난해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처리 결과 맨 밑에 보면은 출시할 이용률 확대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122쪽에 가면 협약 종료에 따른 공동 배달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도 있었는데 전면 재검토가 무엇입니까? 재검토라는 게 배달 이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또 성과를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은 젓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앱 개발비하고 매년 운영비 얼마씩 들어갔죠?
앱 개발비는 원큐에서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하고 운영비는 이제 우리가 수수료 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예. 들어간 예산 한번 정확히 한번 팀장님께서 이야기할 예. 수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 소상공인 팀장 김명숙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22페이지 보시면 그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출시 이후부터 저희 지원 금액이 3,086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예. 앱 개발비는 당초에 이 앱 자체가 민간 앱을 그 앱사가 제공하고 저희 시 자체 개발 운영비 없이 그 공공 배달 앱을 협력형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원 근거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소상공인하고 가맹점하고 저희 시민 사용자한테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저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제 성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 기간 종료에 예, 따라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21년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민간앱의 독과점이 횡포를 막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내에서 최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21년에서 2년 만에 이제 이것을 없앤다. 가장 주된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없애게 됐기 판단하고 있죠? 이용률이 민간에 비해서 한 1, 2%에 달합니다. 그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용률이 낮고 또 가맹점에서도 선호를 안 합니다. 가맹점은 왜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불편합니다. 그러고 실제 뭐 자,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언론을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 보면 오늘의 보고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21년 10월인가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당시 한 744개, 700여 곳이 이제 가맹점을 확보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1,000곳 정도 가맹점을 이제 늘려야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관건은 이 사업의 관건은 가맹점 수입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가맹점주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우리가 세 가지 가입비도 없고 배달료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뭐 산무 정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게 이제 한계가 나온 게 이용객이 없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가맹점도 우리가 400여 개까지 확대를 했다가 지금 한 200여 개가 그렇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야, 그러면 저는 이게 뭐 하고 있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용객이 많아져야 됩니다. 익숙했던 민간 앱, 착한 앱이라고 불려졌잖아요. 시민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공공 앱을 눈을 돌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맹점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홍보를 통해서 늘어나가겠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200곳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고 규모 아까 말씀하신 한 1,000여 개는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뭐 200 지금 400개가 가맹점이 되어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예. 시간. 자, 그래서 이제 이 착한 가맹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이것을 이용객을 뭐
선한 의도로 이용해 달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홍보에 관한 문제 또 이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들에게 이 공공 배달 앱 가맹을 독려하고 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민간앱의 경쟁력이 없는 기술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이 개발 업체에 대한 경영 애로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경영 애로에 관한 어떻든 문제 해결 또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산을 조금 적극적으로 늘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았느냐. 또 두 번째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했다. 이런 아쉬움도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이걸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은 이제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가맹점 그리고 예. 지난해도 그리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도내 공공 배달 앱하고 공통 앱을 만들라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또도 시도를 했다가 예. 그 시군 담당 팀장들을 불러서 또 회의도 개최를 하고 했었는데 이 민간 협력형 앱은 민간 앱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접었습니다. 또도 접었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민간의 개발사는 예. 어쨌든 자체 경비로 해서 만들었고 또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받아 어느 정도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경영상 문제도 크겠네요. 민간 업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 소규모 이 영세한 업체가 이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렇게 소규모 업체이기보다가 아니라 시민관 협력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또 외식업 거제 치부하고에 대한 MOU 또 시가 어느 정도 뒷받침할 거고 또 이 사업들이 가맹점이 늘고 이용객이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시에 어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이 그 배달앱 전용 모바일 상품권도 탑재를 했고 나름대로 뭐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또 앱의 그 물론 쉽지 않은 예, 일입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이거 사업이 성공되어지고 안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군산을 예를 드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면 재검토는 좀 신중하게 소상공인 그다음에 외식업 지부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방안도 함께 이제 모색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이제 거제면의 전통 오일장에 있어서 예. 지금 뭐 계획하는 건 있습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제 우리 읍내시장은 내일 이제 정비 시설물 정비 공모를 할 겁니다. 정비하는데 공모를 할 거고 일단은 그 문광영 시장으로 그쪽 그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전통시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활성화를 위한 용역까지 했습니다. 또 영역 결과물도 나왔고요. 물론
고령화되어져 조직화되지 않는 상인 조직의 문제도 있습니다. 용역까지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세부적인 계획들이 없습니다. 그 큰 연유가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과 연계했어.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와 연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거나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 사업이 실패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신청한다고 하지만 선정되기 어려운 몇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 시장 조직 상인회에서 제안하고 공모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도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미르승현 국장입니다. 지금 그저 읍내 시장은 뭐 도시재생 사업하고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용역을 또 추진했었고, 물론 이제 상인회 부분을 어렵게 우리가 결성을 해서 상인회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기 부분에 교체 사업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면밀히 수립해서 아마 1차 연도에 당장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점진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노재하 의원님 뭐 그런 걱정보다도 저희들이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월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좀 활성화하겠다는 시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 사업하고 별개로라도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뭐 노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뭐 그 조대영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제 점포 숫자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제면에 장터 시장도 문광형 시장으로 되려고 하면 결국은 점포 숫자인데 지금 점포 숫자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 밖에 있는 점포들을 상정과 요건에 맞게끔 해가지고 상정과 형태로 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 팀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조대영 의원님 말씀하신 옥수시장 옆에도 왜 아마 상점과 요건은 안 될 것 같은데 업종 자체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제 읍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 그 에리아만 국한할 게 아니고 복개천 밑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포함시켜. 그쪽은 전통시장 바깥이니까 지금 등록된 거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쪽은 상정가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는 상정가로 해가지고 에리어를 좀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뭐 이거는 그냥 계약상품권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그 페이지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 그 지금 뭐 속칭 그 상품권 깡 그게 2017년도에 일어났다는 겁니까? 18년 19년입니다. 18년 19년. 그러면 13개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럼 이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안 되겠네요. 그건 지금 보면.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한전하거나 한전 대행 가맹점에 한전을 요철한 개별 가맹점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한데 이 법률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해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반한 업소에 뭐 자료 제출이나 조사 이런 부분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또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한테 처벌을 못하고 뭐 사기나 뭐 보조금 관련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자체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폐업을 해버렸으니까 가맹점 취소도 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 뭐 한 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9페이지 송전선 지중화 그 향후 계획에 보면
한전 토지주 간의 소송 결과 이게 송전탑 4호기 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협 지금 상문동 지점 있던데 그 앞에 예. 그 말씀하신 그 어떻게 된지 알고 있습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2심이 이심이 아마 그 한전이 패소했을 한전이 패소했죠.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3호기 그것도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다던데 소문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3호기는 3호기는 어디냐면 대동다숲에서 예. 오다 보면 우리 지금 중로 2-13호선이라고 파리바게트 예, 길 맞습니다. 나올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건 그 길에 초등학교. 조금 이게 저촉돼 있는 예. 그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지금 그 지주분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 그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뭐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뭐 그 앞전에 우리 그 변전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 한전하고 우리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죠. 예, 사무소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했는데 원래 송전탑을 이게 적법하게 한전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지에 뭐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말하면 소유권을 그렇죠. 취득하거나 예.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돼요. 예. 그 자체를. 그러지 않아서 지금 패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화지는 구분 지상권이라 해가지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쪽에 구분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면 소송하면 한전이 다 패소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그 확립된 판례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지중화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사피를 해놨는데 한전이 패소하면 자기들이 송전선 사업을 옮겨야 돼요. 자기들이. 근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주변의 지주분들하고. 한전이 아마 보상을 하든지 뭐 따로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가 지중화에서 우리가 지중화 사업으로 주도권을 질 수도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어차피 자기들이 지금 철탑이 옮겨가면 송전선로가 가는 선화지도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도 그런 문제에서 지금 지중화밖에 답이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도로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122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 특징이 산무, 중개료,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비 제로 정책이 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전 지원 거기 보면 1항의 제6호에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시장은 6호 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플랫폼 운영 주체도 들어갈 수 있냐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산무로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는 가맹점하고 사용자만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와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소상공인 연합회하고도 의논을 좀 하셨다면서 이게 좀 안 맞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신 페이백 이벤트 같은 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판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이 법은 2016년도가 생겼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5에 보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사업도 지원이 국가의 지원 가능하도록 지자체하고 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고현시장 주차장 지금 월 주차가 많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추첨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첨제. 동등학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권리 제한 의무부가 아니라서 뭐 상위법이 위임을 안 받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또 그분들 명단 다 알고 이럴 테니까 추첨제로 한번 바꾸는 것도 비율을 좀 정해가지고 그 군포나 안양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제도 정비가 필요하면 제도 정비를 하시고 아니면 시행 규칙에 담든지 이 내용은 권리 제한 의무부가 아니라 보면 뭐 어떻게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일정 범위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현시장은 지금 거의 뭐 이러다 보니까 가면 위에 4층, 5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농민회 관 자리에 우리 기존의 주차장 우리가 철거하고 주차장을 지었다 아닙니까? 뭐 강인복 국장님이 그때 담당 팀장님, 계장님 하실 때 이게 뭐 담당 업무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우리 몽돌야 시장하고 그 부지를 1층 부근하고 2층, 3층, 4층 이걸 정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차 면수를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우리가 2번이나 해서 국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요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추첨자를 하더라도 이게 좀 시장이 활성화돼가 주차 면수가 부족하면 정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지는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시장 버스 전용 주차장 그 판매점 자체는 이게 강남버스 주차장이다 보니까 무료로 되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관리인이 필요한데 관리인 월급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판매점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판매를 하면서 그 유지 관리도 하고 오는 버스도 유도도 좀 해주고 그런 그렇죠. 측면이 예,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국비를 강남버스 주차장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명절이나 뭐 연휴 기간 때는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무료로 상시해주면 주변에 있는 유료차장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주차장 조례에 위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 그리고 한번 뭐 원래 그 주차 면수가 272대인데 111대가 월주차를 한다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밑에 중앙 주차장도 보니까 그 우리 그건 교통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저 미러치가 있는 그쪽은 예. 지금 그 월주차 가도에서 이제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골목 상가 내상 사업 그 100년 특화거리 삐거리 그거는 예. 그 현장 평가단의 이야기가 뭔 내용이냐면 그 우리 하루 골목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병원 방향에서 고현 사거리 방향 크게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 예. 평가단이 뭐라 했냐면 전선 지중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건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예, 예. 내가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사거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앵커 시설이 있는 쪽이나 아니면 예. 우리가 지금 구미 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로 쪽은 거기는 예. 그 전선 지중화가 돼 있으니까 글로 예. 옮기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쪽은. 예. 그리고 왜 이게 좋냐 하면 지금 우리 그 내년에 예산에 도시계획과에서 2억 4천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고현동하고 옥포동에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를 하는데 매년 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제 비용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 자체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뭐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쪽으로 방향을 추후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걸로 방향을 좀 옮기는 게 예, 예. 우선 뭐 중앙로 쪽으로 예, 그걸로 가는 게 먼저 맞겠죠.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 시설을 고현시장하고 옥포국제시장하고 80개, 60개 이렇게 각각 설치했는데 이거 좀 확대 설치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수요- 설치 개수로 충분합니까? 지금 우리 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그 무선식 그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했는데 네네. 추가 수요가 있으면 또 하겠는데 이거는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수요가 없단 말입니까? 이게 뭐 자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음. 지금 뭐 이걸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 검색을 하면 대전광역시가 계속 뜨던데 예, 그쪽에서 이제 광역시 차원에서 예, 거의 이제 지역의 전통시장에 거의 다 이거 설치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가 봐요. 어찌됐든 꾸준하게 전기가 원인이 되는 화재는 전통시장에 발생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점퍼 수에 대비해 가지고 적기 때문에 확대는 해야 될 걸로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예, 확대를 해서 예, 예. 이 스마트 전기 화재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돼 버리면 이거는 자동으로 그 과전류가 그 잡히면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게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예 불 나기 전에 그 전체적으로 스마트니까 예. 이 평소 사용량보다 높아지는 걸 감지하고 기존에 어떤 전기가 누전이 됐을 때 누수리를 이 감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거기 때문에 좀 이거 지원을 추가로 부탁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이제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곳이 2군데 있던데 그제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하고 그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미안합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좀 돼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 장애인 표준 사업장 한번 뭐 이거는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지금은 연연 700명 한 곳뿐이죠. 예, 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예전에 이제 UK 아일랜드가 있다가 그 통영으로 넘어갔고 지금 한 군데 뿐인데 지금 한 군데 있는 연연 700리도 열악합니다 사실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에 장애인 표준 그 부담금을 좀 감면 받을 정도 우리 연간 그제 심화에도 한 240~50억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 앞서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좀 양대 기업을 어떤 연계해서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 엊그제 제가 시정 질문할 때는 그 어떤 그 노인 장애인과에서 한 그런 거였지만 SK 하이닉스에서는 이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반도체 방진봉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클린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 행정에서 우리 양대 사업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적 의미로 좀 협업을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거는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양대 조선소에 납품을 의뢰하는 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이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좀 너무 부족하다. 행정에서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장애인 복지하고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두루두루.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들이 저소득층으로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건데 여기는 가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그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이거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양대 기업의 관계자를 좀 만나보시고 저도 뭐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서 어떻게 계속 그 건의하고 해보겠습니다만은 같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공공 배달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리 뒤집어 놓고 생각하고 저리 뒤집어 놓고 생각해도 저는 정치적 판단을 안 씁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고 안 할 핑계 되면 안 할 핑계가 100가지인데 실제로 이게 좀 더 만약이라도 저는 이게 그 여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을 내가 어떻게 할 마음은 없고 이게 이 전임 시장님이 나름 주민들의 참여, 배달올 끄재라는 명칭도 주민 참여, 그리고 아까 여러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그 재단체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 중단을 하려면 재검토라는 중단을 하려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하듯이 주민 의견을 수렴이 돼 주민의 의견이 포함이 돼서 첫 출발을 했다면 스타트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지혜받아도 그렇고 공공배달앱도 그렇고 이렇게 덜컥덜컥 시장님의 방침 하나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 시급 지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저희들이 폐지 의견을 냈다 이 말입니다. 예, 폐지 의견을 냈고 대신 우리가 이 플랫폼 사업을 하면은 따로 또 우리 내년에 지원 방안을 따로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배달올 그제 이 요식업이라는 음식 서비스업에만 한정하기보다는 이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걸로 그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식업을 비롯해서 예,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예, 예.
포괄할 수 있는 예. 앱을 개발한단 말입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럼? 플랫폼 사업을 한다면은 거기에 우리 그 모바일 뭐 전용 상품을 지금 감사원에서 갑질을 한다든지 뭐 배달 명수 콕 집어 가지고 예. 지자체에서 민간 영역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운영 중단하라고 지금 감사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연화 뭐 내년에 그 일 추진하는 것도 또 다른 민간 앱 업체를 그 우리가 그 발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업을 하기 아니 뭐 위해서는. 발굴을 해봐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 앱사에 우리가 그 따로 뭐 우리 전통 시장의 어떤 그 스마트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예. 그 뭐 이것도 약간 뭐 중복이긴 한데 요 우리 그 버스 주차장도 결국은 저는 서류를 받아보고 좀 추가 서류도 좀 받아봤는데 서류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5대 정도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 미미하다 보니 뭐 그러니까 미미한 건 미미한 건데 예. 저는 미미하더라도 뭐 말 그대로 1월 달부터 뭐 12월 달까지면 뭐 월 뭐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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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두 대 막 이래 가지고 총 15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월 15대 정도 이래 돼 버리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금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15대 정도라는 어떤 자료가 제출이 되면은 이거는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걸 방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국비를 따가지고 저게 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비라면서요, 저게.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부 여행사하고 스태프 투어 계약해갖고 뭐 1인당 5,000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구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재관광업체 여러 관광업체하고 프로모션도 있어야 되고 유인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 유인이 있어야 오는 거지. 뭐 우리가 되게 그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뭐라도 여기가 경쟁력이 있으면 기사님들이 가자. 여행사도 반드시 고연에 수산물 시장은 들려야 된다. 이런 어떤 뭐 상품화되고 그 루트화되고 이렇게 되면 모를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아니면 또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이 없이 단지 이것만 맡기니까 그 시장에서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사를 시작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4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활성화 안 된 핑계를 겨우 우리가 코로나에만 넘기기에는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그거하고 그럼 예.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 추가질을 해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보급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이 56.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향후 계획 때 보면 2002년도 경제성 미달 지역에 사업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경남 에너지한테 사업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 우리가 경남 에너지에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수행과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업무 보고 때는 그 내용이 2022년 경제성 미달 지역 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주식회사 경남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후에 이 예를 들어서 경제성 미달 지역, 예를 들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나오겠지만 면동에 보면은 일반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요가 사실은 있지만은 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면은 이 수요가 충분히 되어야지만이 또 사업자도 도시가스 사업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일부 뭐 개별적으로 이러면 몇 가구가 이렇게 뭐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조금 그 집단화된 지역이 아니면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면동 관련해서 그 어떤 구역 내에 몇 개 주택에 있을 경우에 뭐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요 요건들을 좀 제대로 고시를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는데 절차나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방법을 만들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해서 재정 지원 사업으로 6개 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으로 지난번 보고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 소규모 사회적 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114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 실적하고 협동조합 지원 실적에 보면 동일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또 나가 있는데 여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우리 담당 팀장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적 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그 협동조합 지원 실적이 앞에 이제 그 우리 재정 지원 사업하고 중복적인 거는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실적을 제출하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중복적으로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재정이 중복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우리 이제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나가는 재정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금액으로 보면은 위에 지금 지원액이 마을기업 지원 실적이 100만 원, 그 다음에 71 100만 원, 7,100만 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 토박이 협동조합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유자 막걸리 제조 및 판매, 유자 막걸리 제조 판매 사업비 지원 이래서 금액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마을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국도비 해서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이 나가게 되는데 토박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지원 실적에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기업은 사실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재정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즉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정상의 절차에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보면 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공공 배달 앱의 저는 단순한 배달에만 국한된 앱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산물이나 전통시장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도 확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생활 플랫폼으로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뭘 만들기보다는 자, 그런 점을 또 하나 검토해주고 이미 모바일 상품권들을 활용한 할인이라든지 이런 점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면 재검토에 앞서 소상공인연합체, 그다음 음식업 거제지부, 의회, 시, 시민사회 이 문제여서 이것을 과연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주가 돼서 한번 좀 토론회를 하거나 간담회가 최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고요. 또 과장님께도 건의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위탁 만료가 되어집니다. 최소한 위탁 만료에서 공개 경쟁 입장을 할 것인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을 해왔던 위탁 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적 평가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과장님?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팀장님, 예. 네, 사회적 경제 네, 담당 팀장님 이정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3개월 전에 이제 실적 평가를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민간 위탁 동의안 받을 때 저희가 그때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10월 초에 의원님들께 사실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청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실에 다 알겠습니다. 넣어달라고 말씀. 그러니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평가 실적 자체가 함께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고요. 어쨌든 사회적 공동체 경제 지원센터가 생기고 난 후와 나기 전까지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비 사회적 기업 그냥 인건비 따먹기다시피 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간 2년 그것만 채우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쨌든 육성과 발굴, 그다음 인큐베이팅, 그 외에도 뉴딜 사업이든 주민 주도의 사업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여러 공모 사업에 있어서도 협동조합 또 마을 기업을 세워 나가는 데도 커다랗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평가와 실적 이런 것들이 제때 나오지 못한 채로 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무쪼록 이번 위탁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조금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또 거제시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답변 문제는요. 예.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노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앞전에 그 이정하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정하 팀장님, 이정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제시 3회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제 16조 성과평가 90일까지 해야 되죠.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내가 하셨습니까 했는데 그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죠. 예, 9월 중에 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완료는 9월 말에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 재계약 시에도 이 성과 평가를 반영을 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재계약을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네 그렇지, 맞습니다. 이게 또 홈페이지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홈페이지 공개돼 공개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제가 그때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아, 저희 주셨다니까. 그때 저희가 만들어서 예, 직접 찾아뵙고 하려고 했는데 전달을 그렇습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예, 근데 좀 저 기억이 전해드렸습니다.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부 죄송한데 한 부 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22페이지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하나 좀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면 재검토면 이제 예산도 내년에 내가 예산서를 안 봤어요. 근데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이 관련돼 예산은 지금 4천 요구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예. 공급 배달 앱으로 4천이 아니고 아니 거의 그러니까 상감, 예. 지금 그 우리가 공공 배달앱 운영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하고 사용자 소비자들한테 지금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로 예산 편성을 할 텐데 그게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죠. 맞습니까, 팀장님? 담당 팀장님, 네 일어나서 네, 답변해 소상공 주세요. 팀장 김명수입니다. 네. 네, 공공 배달 앱은 그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1월 20일부로 사업 종료가 협약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웹 들어가 보니까 공공 배달앱 상품권도 판매가 종료가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 어떻게 환불을 해주실 겁니까? 예, 환불을 하고 12월 20일까지 배달하고 거제 이거 앱은 어떻게 하실 거랍니까 그쪽에서 지금? 그분은 이제 배달할 거제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종료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예. 뭐 자기가 뭐 개인 민간 앱으로서 그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10일 협의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시장 버스 전용 주차장 제가 그 제주의 서귀포 올레시장도 보니까 우리 그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그때 집합 금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 관광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관광버스가 오게 되면 고현시장으로 연락이 와서 지금 문광영 사업단이 사무실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관리를 해주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권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쪽으로 연락해요. 이게 과거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 취임해가지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만 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거고 그 이게 복에 따라 다른데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주 서귀포 올레시장 광역버스장이 더 복잡하다. 근데 왜냐하면 이 경계로부터 100m 이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나대지 형태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뭐 영업 보상을 해주든지 건물 보상을 해주고 한 250평에 300평을 달라면 그 100억 이상이 될 거고 신원농협 고현지정 같은 경우에 그때 추정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광장을 하려고 하는 평화광장을 하려고 하는 옛날 동호주차장하고 그 신원 파출소 자리 그 자리는 예 거기는 금액도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사거리다 보면 늘 차가 신호 때문에 대기가 돼서 글로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가 적지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럼 내가 깜빡했던 거 두 가지만 미안합니다. 협성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 아실란가 모르겠으면 뭐 이정하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쪽이 아마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하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뭐 할라 하셨는데 첫발에서 이제 예사에서 경남도에서 이제 탈락을 해버리니까 저한테 하소연 전화가 물론 뭐 우리 신종관 선생님이 전화하시면 1시간을 기본으로 하시는데 거의 울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행정에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계속 토로를 하고 뭐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장애인 표준 사업장 겸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것도 정부 정책이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게 정부 정책이 어찌 보면 2020년도까지 정부 NDC 목표는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훨씬 더 높여야 되는데 이걸 21% 수준으로 목표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굉장히 우려가 큰데 그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뭐 부서 자체 내에 어떤 계획이랄까 이런 건 없죠. 이게 어쨌든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 그럼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면 당연하게 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고 현 정부가 뭐 바라는 사업은 아니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뭐 예산이 확 줄은 건 아닙니다. 확 줄은 건 아닙니까? 예, 그 올해 그러면 지금 국비 가넷이 된 게 예, 뭐 그러면 전년도 하고 연일 별 차이는 수준은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예, 그러면 이제 내후년에
그럼 현재는 2023년도 당초 예산 간회시는 전년과 네.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노재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 공공배달앱 이 사업의 시초가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반을 통해서 공공배달 제안했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그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부분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까? 시장 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매장에 지금 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니요, 그 다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도를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명 그런 걸다 없다면은 붙어 반드시 있으면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옥포 국제시장의 입구 부분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래서 접촉 사고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CCTV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설치를 부탁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현시장 그 우리 주차장에 우리 요금 정상기가 지하 주차장 장터에만 지금 2대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는 어디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축적 지나서 송합꽃방 지나가지고 우리 올라가는 그쪽 출구 있잖아요. 그 우리 지금 이번에 그 뭡니까 카트 보관대 만들어 놓은데 그 앞에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나오면서 정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 글로 안 들릴 분들은 다 글로 가시거든요. 뭐 2층이나 대해 놓으신 분들은 1, 2층은 그래서 그 자리에도 주차 정상기가 반드시 한 대 필요합니다. 하나 뭐 예산 확보에 설치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현시장 그 아케이드 아까 그게 이제 불이 나면 자동으로 개폐되게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장 났죠. 지금 어떻습니까? 고장이 나고 뭐 그 오작동을 빨리 하고 그거를, 있습니다. 그거를 수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우리 개방될 수 있도록 그 뭐 업자를 부르든지 해가지고 그 우리 하자 담보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19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 일단 그 연기식을 입 감지식으로 바꿔서 새로 그걸 설치하더라도 예. 화재가 나면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열리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화재가 난 거는 된데 연기가 안에 차거나 이래 문제가 되니까 개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